내일 기준에 5월 11일 기준에 기아의 350만 주, SK이노베이션의 120만 주, KB금융의 300만 주, HMM의 1500만 주, ST팜의 150만 주의 기준이라는 거는요. 시초가 대비해서 한 5에서 10%의 시초가 대비 윗방향의 양봉의 변동성이 나오는 또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 거래량의 기준은 최근 거래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과 그리고 최근 거래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 또 5MA, 20MA의 거래량 그게 이제 추세의 거래량이 되고요. 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최근 거래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과 2천억을 넘는 거래량의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봉의 크기가 나오면은 그 기준은 당일의 변동성 매매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이런 기준이 돼 있죠. 자, 일자별 시간별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 2천억 원을 일단 기준으로 한다. 글씨가 좀 작아요. 근데 이 자료를 다 올려드릴 거란 말이죠. 아까도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또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장 상황의 기준에 시젠이나 신풍제약 등 2조 원 개별 거래대금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의 기준이죠. 20년 기준.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HMM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거래일이 아니라 2달 이상 동안에 HMM의 거래대금이 항상 20위 안에 대부분이 다 올라 있었어요. 2달 이상.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1년에 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그래서 그러한 흐름의 기준이 잡히다 보니 일단은 어찌됐건 변동성의 기준이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 2, 3번 항을 전제 조건을 다 수반할 때니까 2천억 또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이상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의 기준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신풍제약이 거래대금 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예전에 2조 원 넘을 때 거래대금보다 못하죠. 근데 뭐 시장 상황이 조금 거래대금이 뭐 축소돼 있다라든가 테마가 제한적이라든가 오히려 대형주 위주에서의 강세가 지금 뭐 지속되고 있다라든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거래대금의 수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죠. 매번 2조 원씩 또 1조씩 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거래대금의 범위를 2천억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게 터진 거래대금의 70% 수준. 뭐 즉 HMM 같은 경우가 1,500만 주로 다시 상향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6, 7천억 이상 한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 변동성이 최소 5에서 10% 사이의 변동성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별 기준 거래량을 또 체크를 해야죠. 종가 기준에 뭐 1,500만 주가 확인되면 뭐 하겠어요. 장중에 9시 10분에 10% 그럼 150만 주, 9시 반에 20% 3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이 시간별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양봉이 나올 때. 삿바형. 윗꼬리가 아주 제한적인 삿바형이 나올 때. 윗꼬리가 몸통의 3분의 1 미만의 삿바형이 나올 때. 그럴 때의 기준을 우리는 설정 범위로 간다. 그러니까 우산형의 기준에서는 바닥 대비 2, 3%의 반등을 기준으로 잡니다.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돌리는데 우산형, 그러니까 망치형 이런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만약에 아유 죄송합니다. 10%씩의 뭐 또 말도 안 되게 20%씩의 고점 대비 저점의 변동성이 나왔다고 치면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3분의 1까지 돌리려면은 그 바닥 대비해서 들어 올리는 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2, 3% 기준으로 잡는다.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큰 글씨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차가 5가지가 있는데 이중 기준에서 일단은 5가지 목차 중에서 일단 어떻게 돼요?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말고 종목 기준에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말고 장중 변동 거래량 규모 설정 여기부터가 되죠. 종목 설정 방법은 아직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 종목은 제가 설정해서 드리는 거고 일단. 그리고 종목별로의 기준 거래량 설정 방법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로 거래대금은 최소 2천억 이상의 종목, 원하는 환급성을 기준으로 잡니다. 이게 이제 거래대금의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 2천억 이하의 종목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외 종목군은 당연히 상품 ETF라든가 또 ETN이라든가 ELW라든가 뭐 이런 상품군은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변동성 거래 기준은. 또 우선주라든가 또 현재가 1,000원 이하 또 시가총액도 2천억 이하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은 거래하지 않는다. 지금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260개 종목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관리 종목, 투자 위험 지정, 시장 특이 종목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한적 변동성의 시가총액 극대형주. 시가총액 극대형주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2천억 거래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빼고 나머지 이제 조금 전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수반이 됐어요. 예를 들면 기아차 350만 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 마감 때까지 350만 주의 기준이 설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9시 10분까지의 10만 주, 그러니까 100만 주의 기준을 잡을 때, 그러면 기아차는 350만 주니까 9시 10분까지 35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나올 때, 9시 반까지 12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나올 때, SK 이노베이션은 120만 주 기준이면 9시 반까지 얼마? 20%니까 24만 주. 그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일 때 10%, 20%, 30%, 40%, 50% 이렇게 기준 거래량 대비 요 시간대는 요 정도의 거래가 실려야 된다. 다시금 HM입니다. 그러면 내일 9시 10분까지는 한 15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9시 10분까지. 최소. 그리고 9시 반까지는 최소 300만 주. 그죠? 그리고 10시까지는 최소 450만 주 이상. 그렇게 터져야 1,500만 주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야 추세 강화를 연출을 할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 그래서 일단은 그런 흐름의 기준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하면서 대처를 해나간다면 좀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안정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수익 기준의 흐름도 잡아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요 기준 거래량 대비 내일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일반적인 변동성의 기준은 동시효과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동시효과 기준의 거래량 대비 0.5%, 그러니까 100만 주를 예상했다면은 1%는 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5천 주 정도 실려야 된다. 만약에 HMM이다. 1,500만 주를 기준을 잡고, 그리고 소문이 나 있죠. 소문이 나 있다. 만약에 오늘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은 0.5, 그러니까 75만 주 정도, 7만 5천 주인가요? 그죠? 15만 주가 1%니까 7만 5천 주가 동시효과에 좀 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니다. 야, 시간에서도 변동이 컸고 계정 초부터 변동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러면 갭 상승이 나오거나 개파락이 나오면서 1%, 1,500만 주 1%, 15만 주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여야 동시효과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 동시효과의 범위에 0.5에서 1% 그 기준이에요. 9시 한 2분까지는 2%에서 5% 정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든다면 오늘 기준에 삼성제약이라든가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일단 거래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관심이 몰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예를 들면 삼성제약이다라고 한다면 삼성제약의 4천만 주, 3,500만 주를 만약 기준 잡는다. 그럼 3,500만 주에 1%, 35만 주가 일단 동시효과에 실려야 되고요. 35만 주가 3,500만 주에 1%. 그리고 9시 5분까지는 35만 주에 5%, 170만 주인가요? 5%면 그죠? 175만 주 이런 식으로 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그 녹화 방송 또 보시고 이 자료 부분을 좀 읽으셔야 돼요. 차분차분. 그렇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됐을 때의 동시효과 기준 거래량은 기준 거래량 대비 동시효과 기준 거래량 동시효과의 기준 거래량 대비 1%.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여기도 이제 동시효과 기준 거래량 대비 0.5%.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일 때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점을 저렇게 이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5%까지. 그리고 최대 폭의 거래량 부분은 10%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가총액 기준 설정 범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1조 이하짜리의 기준은 시초가 대비해서 갭 상승 시에 최대 뭐 한 10%까지도 그러니까 삼성제약이나 이런 쪽은 시가총액 낮은 쪽은 그러니까 신풍제약처럼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5%까지만 그리고 최대 1조 이상짜리는 15% 여기는 10%. 그 기준점만 잘 지키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중의 재편입 기준은 위에서부터 꼬리를 3분의 1까지 달고 내려올 때. 근데 이제 고점 대비 윗꼬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바이오로직스가 뭐 상한가를 진입했다. 근데 상한가 진입하고 2분의 1까지 밀린다. 그거는 과하죠. 그게 이제 오전장이고 변동이 원체 심한 날이면 모를까. 뭐 장중 오후장 기준에 그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오후장 기준에 그런 뭐 변동이 형성이 된다면 2분의 1 꼬리까지를 재편입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들여다보면서 기준을 또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중 재편입 기준에 저점을 찍고 돌릴 때의 기준. 그러니까 오늘 그 HMM이 수급이 좀 더 확인이 됐다면 뭐 예를 들어서 42,000원을 넘길 때 재돌파를 할 때 따라붙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꼬리가 달리는 부분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저점 형성한 이후에 2-3% 돌리는 기준에서. 근데 이제 수급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그냥 그대로 관망. 그러니까 뭐 금요일까지 우리는 20% 비중을 채웠죠.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떤 신규 편입이나 재편입을 기준을 잡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런 거죠. 차익 실현의 기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제약을 잡아드릴 때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야.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죠? 이렇게 잡아드려서 고가 대비해서 2% 변동이 원체 크게 나왔으니까 1.5%는 뭐 툭 하고 건들면 1.5%고 2% 내지는 뭐 4% 뭐 이런 기준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5%의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대략 8,500원 기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 내지는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이 됐겠죠. 그 이제 평균 가격을 좀 잘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조 미만짜리 종목은 2-3% 조정시. 왜? 좀 더 가벼우니까. 1조 이상짜리의 종목은 뭐 1.5에서 2%, 그리고 5조 이상짜리 극대형주 1.1에서 1.5% 눌리면 HMM은 그런데 변동이 평상시에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서 기준점을 잡아도 대처하는. 결론적으로 HMM은 오늘 44,000원에 절반 물량을 뺏기고 이제 10% 갖고 있는 걸로 설정을 한다 그랬죠. 또 차익 실현 기준에 이제 변동성 기준에서 편입 단가 대비 한 10% 이상 오르면 좋은데 그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이제 고점 대비 1.5 혹은 2%일 땐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죠. 그래봐야 얼마 못 먹어요. 막 이렇게 쭉 뻗어 올라왔다고 많이 밀리면.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하거나 주도주의 기준을 잡는 기준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에 차익 실현 범위의 상한가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 기준점 50% 이상 차익 실현의 기준점을 기존에 이제 명확히 잡아놔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장중에 예를 들면은 그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상한가 진입을 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상한가 진입을 하고 안착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화장실을 못 간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차익 실현 범위는 일단은 상한가가 이탈되는 시점에 바로 전량 장중에 대처가 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상한가에 직장 다니시거나 장중 대처를 하더라도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들 그 기준에서 어떻게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어차피 내일 또 들여다볼 거니까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를 어떻게 해요? 고점 대비해서 2-3% 밀리면
벌써 6% 밀렸죠. 그럼 우리는 이 위에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 상한가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매직 계산기까지 활용하면서 대처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 상한가에서 50% 차익 실현, 이타로 3에서 5%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 일단은 뭐 3에서 5%도 보는 것도 그렇죠. 뭐 보통 2에서 3%만 돼도 전량 차익 실현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차익 실현 손절 기준, 차익 실현도 되고 또 손절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HMM 같은 경우 추세 매매까지 이제 겸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 편입하신 분 계시고 전량 차익 실현한 분 계시고 또 재편입한 분 계시고 신규 편입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HMM을 뭐 1월 달에 잡아서 지금까지 멈춰 있으면 안 되죠. 3월 말, 4월 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4월 초, 5월 초 재편입.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폭등. 그리고 이제 내일은 내일 기준대로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HMM인데 누구는 4만 원에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요. 34,300원까지 밀렸잖아요. 4만 원에 정리하고 34,300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누구는 그냥 4만 원이 넘겨줘도 그대로 있다가 34,300원 거기서 발 동동동 굴르고 거기서 뭐 손절 내지는 수익 실현을 고점 대비해서 한참 미끄러지는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교육의 차이의 기준이 되겠죠. 매도 사인을 내드려도 매도를 못하다가 34,300원에 매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오히려 안타깝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그런 기준을 이제 좀 설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건 차익 실현 범위나 손절 범위나 이런 부분을 교육받은 대로 좀 기계적으로 추세 매매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목표 주가를 완전히 넘겼다 할 때는 좀 추세 매매의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흐름에서 이제 좀 멈춰져 있어 버리면 어려워지죠. 고점 저점을 다 놓쳐버리는 흐름이 되니까. 그리고 오버나잇 기준도 50% 미만의 물량만, 또 이길 시초가 기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자, 요거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1,1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 기준점 대비해서 이제 거래가 이제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하는 거죠. 거래가 터져 나오고의 흐름.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져 나오고 양봉의 기준으로 형성돼 있고 중간에 이제 뭐 변동성이 커져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을 때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 이 고점 44,000원 대비해서 여기까지 42,000원 뭐 3병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벌써 얼마예요? 2,000원이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요 기준에서 고점 대비 2, 3% 밀렸는데 차익 실현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고 횡보였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고점을 다시 넘겨주는데 거래를 터뜨리고 넘겼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 기준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돌렸다는 거죠. 어떤 거를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에 뭐 매직 계산기 활용하면 바로 보일 텐데 대략적인 그 3분의 1 지점이 요 정도. 근데 3분의 1을 뭐 이탈을 하거나 뭐 이탈하고 다시 돌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 구간 속에서 어찌됐건 차익 실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고점 대비 밀려서. 그럼 요렇게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는 양봉이 나올 때 실패가 되더라도 저럴 때 기준을 잡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이제 손절 범위를 명확히 보면 되겠죠. 그 손절 범위가 퍼센테이지로 볼 거냐 아니면 앞전 저점을 볼 거냐. 그리고 아니면 계속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서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정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정리가 됐든 안 됐든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또 정리가 됐으면 재차 이 거래량이 터지고 돌릴 때 이 거래량의 기준은 뭐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5MA, 20MA의 거래량이다. 그러니까 5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량,
그것을 넘길 때,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거래량이 터진 그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에 70% 이런 수준으로 기준을 잡는다 그랬죠. 뭐 하다못해 30만 주의 기준을 잡든 아니면 그 밑단 자락에서 기준을 잡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넘길 때에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을 때 이럴 때 여기까지도 어렵다 하시면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에 대한 뭐 라이브 방송에서의 교육이 있을 때 교육과 함께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는 방법뿐이 없죠. 뭐 예를 든다면은 이런 기준이 돼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방안에서 자료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미니제맘님께서 대표님 삼성제약 보유 중인데 한번 봐주세요. 11시 32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장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오후장에 이제 올려드린 자료 내용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건 HMM이고 삼성제약 어디서 요 밑에 이렇게 해서 삼성제약이 8,500원 또 8,294원 이탈되면은 정리를 하자. 그럼 평균 단가 8,400원에는 전량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가가 8,100원이죠. 그 이유는 이런 그 5분봉 거래량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그 거래량을 터뜨리고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렸단 말이에요. 그 8,300원일 때 이제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대화를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이제 주가 변동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흐름. 그래서 삼성제약도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오늘 유튜브 쪽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제 공지사항 위에 보시면 공지에 나와 있어요. 공지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 이제 뭐 HMM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전략을 잡아드렸고 HMM 예를 들어서 뭐 5월 4일이다. 삼성제약도 같이 보시죠. 5월 4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좀 보시면 전략 잡으시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올려드렸죠. 60만 주 거래량 5분봉 기준에 오늘이 아니라 이제 5월 4일의 기준이죠. 60만 주 거래량에 34,300원 지지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또 이탈되면 이제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한다. 근데 목표가 4만 원으로 유지하자. 지금 얼마인데? 34,450원입니다. 34,450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MM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동영상을 보셨다면은 미리 보셨다면은 여기서 손절이 아니라 34,300원을 재차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편입 기준 잡을 때 이런 자락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자락 그리고 이제 손절 범위를 잡아놨는데 재차 이제 그 문자 설정 범위를 다시 잡아드려서 발송을 해드린 거죠. 어떻게 보겠습니다. HMM의 5월달의 기준에서 문자 내역인데요. 5월의 기준 문자 내역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35,650원 그리고 35,000원에 추가 5% 편입 손절은 34,500원 해놨어요. 손절 범위를 딱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금 보내드리면서 문자가 이제 손절일 때 다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손절하신 분들은 뭐 재편입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의 비중을 유지하고 1차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설정하고 34,300원을 재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자. 얼마 그러면 34,650원에. 그리고 동영상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동영상을. 그러고 나서 5월 6일 같은 경우에 추가 편입 수익으로 격상합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20%의 기준 그리고 5% 추가 5% 또 추가 그렇게 해서 37,500원 38,000원에 또 20% 꽉 채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금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5만 원의 목표 주가는 유지하는데 44,000원 이탈할 때는 절반 차익 실현하자. 일단 그럼 절반 물량이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43,000원 이탈되지는 않았으니까 갖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4월 달에 단문 문자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매일매일 거의 나가요, 문자가. 4월 1일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27,300원부터 있죠. 4월 1일. 지난달 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3월 말에 35,700원 찍을 때 35,700원 찍고 33,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29,500원에서부터 27,00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편입 비중을 가져갔던 거예요. 계속 신규 편입자 계속 10% 3만원 초반까지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의 기준에서는 좀 강도 있게 매수를 터뜨리죠. 강도 있게. 그렇게 해서 쭉 가지고 온 거를 조금 일찍 차익 실현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서처럼 뭐 직장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기준에 저 가격대에 이제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4만 원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4만 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제 차 편입한 게 얼마요? 4만 원 기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3만 5천 원, 3만 4천 원, 3만 7천 원, 3만 8천 원 요 기준에 재편입됐을 때의 기준은 1,000주만 갖고 계셨어도 4만 원에 팔고 34,300원. 그까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5,700원의 득을 보죠. 그리고 오늘 44,000원이에요. 그럼 얼마를 득을 봐요? 4만 원에 팔고 들었다면 그럼 4만 원까지만 놓고 따지면 11,000원. 1,000주를 갖고 있었으면은 1,100만 원의 수익 범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1월 말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1월에 단문 문자예요. 1월 말에 28일 날 급격하게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스윙 20% 차지했던 부분은 이제 차익 실현은 다 했겠죠. 그래 14,600원 기준에 스윙 5%부터. 그러고 나서 2월 달 기준에 이렇게 2월 10월이고 2000년 10월 11월 10월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볼까요? 9월 14일 뭐 이렇게 7,000원대에서부터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달에 스윙으로 10%의 기준까지. 그리고 나서 11월 달 기준에 이렇게 전량 차익 실현까지도 한번 단행을 하고 목표주가 상향 이때 얼마를 찍어요? 11월 9일 날 직장인반 오픈해 드리고 15,000원을 찍죠. 아직까지는 10% 비중을. 그러고 나서 12월 달부터 해서 이제 20% 18일부터 20% 이게 14,700원.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차익 실현 한번 단행하고 2월 달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2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10%. 3월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3월 23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3월 초기 9일부터 해서 흐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HMM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느냐. 이 정도면 비중 조절이 돼도 20% 기준에 2만 원대 이렇게만 돼도. 그죠? 그럼 요거를 다시금 말씀드리면 유튜브 쪽에서 무료로 보시는 방법은 유튜브 쪽에서 이제 동영상 기준을 잡아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이제 HMM 34,300원 보신 것처럼. 또 오늘의 기준이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기준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교육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제약 교육의 기준에 쭉 보시면 공정공시가 나올 정도의 기준은 아니다. 뉴스 내용 가지고 이제 심리적인 면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주는데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삼성제약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고 그 미니 제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태의 기준이 되고 어디가 있죠? 이렇게 오후에 진단해 드릴게요. 삼성제약. 그렇게 해서 이 삼성제약 부분을 오늘 차익 실현 범위까지 잡아드린 거고 내일은 내일 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8,510원, 8,300원 이렇게 잡아드렸고 지금 8,3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되고 대략 8,400원 평균 단가에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라고. 결국은 8,100원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HMM부터 쭉 있어요. 쭉. 뭐 금호석유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계속 라이브 방송의 기준에서 HMM 전략 영상 뭐 이거 언제 거예요? 3일 전 거죠. 어휴 32분이 저를 포함해서 32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HMM입니다 하고 이렇게 쭉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쭉 올려드리고 결과적으로 매집에 대한 기준도 잡아드리고 이건 이제 야간 교육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손꼴 반전에서의 기준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내용 이외에도 마찬가지 HMM의 기준에 야간 방송도 그렇고요. 계산전 상한가 따라잡기 기준에서의 흐름도. 호텔 신라 HMM 일주일 전이네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주일 전의 기준에서 야간 특별 방송편. 그럼 이때가 기준이 얼마였을까요? 이제 LG화학도 있고 LG화학은 95만 원 기준까지 올라가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또 HMM은 이때 가격이 얼마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을 미리 교육받고 보시라는 거. 이게 4월 29일 같은데요. 그러면 4월 30일 날 올려놓고 4월 29일 날 야간 교육. 그러면 4월 29일 날 야간 교육의 HMM이 얼마죠? 주가가 한번 볼까요? 4월 29일 날 39,950원, 4만 원 언저리 기준.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요 밀려 내릴 때 어떻게 잡으셨을런지, 그 다음날 새벽형의 기준은 어떻게 대처하셨을런지, 그 부분은 뭐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뭐 11시 10분 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에 흐름 기준 뭐 이런 거, HMM 목표주가 상향, 뭐 CCI 교육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그 HMM의 샛별형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샛별형 기준 좀 보시죠. 금호석유가 좀 많이 미끄러져 버렸고 그 다음에 HMM 기준이 샛별형 나온 이후에 흐름이 되네요. 그럼 그 전에 올린 거 쭉 찾아보죠. 뭐.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좀 와닿으셔야 나도 장중에 좀 빠르게 HMM 보면서 여기 있다. 기준형 샛별형 완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샛별형 그럼 완성되기 전 거도 있을 거야 아마. 바로 전 거. 샛별형 완성. 그죠? 그다음 바로 전 금호석유 목표 상향. 여기에 보면 나오겠네요 아마.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요 기준을 5월 6일 날 조금만 일찍 보셔도 전체 월봉 뭐 주봉 다 설명드리고 나서 매집에 대한 설명 다 드리고 나서 샛별형도 아마 그림을 그려드렸을 것 같은데 보죠. 매집 그리고 샛별형 꼬리 달고 다 주봉에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요 샛별형의 요 기준이 주가가 얼마냐면요. 이제 현재가 바로 나올 텐데 주가가 이게 38,300원일 겁니다. 38,300원. 그렇게 해서 샛별형 지금 다시 볼까요? 요 라인이었죠. 이제 줄을 그어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샛별형의 OMA까지 겹쳐지고 그렇게 해서 요 절반을 넘기는 기준점 38,300원 요 정도 기준인데 문자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5월 6일 기준에 38,000원에 5% 추가 편입해서 20% 꽉 채운다. 요때만 들어갔어도 지금 44,000원이잖아요. 그럼 6,000원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HMM이고 매일매일 거의 뭐 하루도 안 빼고 HMM을 카톡방도 오늘도 야간 교육 해드리고 쭉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일 여러분들이 저점 고점을 못 잡으시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고점도 잡으셔야 되고 저점도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주가 등락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만 잡아도 우리처럼 차익 실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여기선 차익 실현 안 했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8% 폭등 나오다가 마이너스 8%가 돼서.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보면 여기서 이게 오버슈팅이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러고 나서 또 차익 실현 어디서요? 차익 실현. 여기서 차익 실현. 4월 말에. 그러고 나서 또 세편 뜨면서 여기서 재편입. 이틀 동안에.
그래 지금의 기준.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뭐 수익 기준이 잡히시지만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최고점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는 최고점을 놓치고 자꾸 이제 미련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이 됐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방송 원고 보시면은 이때 갖고 나왔잖아요. 이때 23일 날 다시 봐요. 8월 23일 날 8월 23일 날 방송 화면이 어디 있니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3일 날 방송 화면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 자락. 그러고 나서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까지를 잘 견뎌내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범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 여기서부터 쭉 1월 말부터 편입해서 2월 3월 8% 올라갔다 밀릴 때도 차익 실현 안 하고 결국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차익 실현했어. 그러면 새벽에 뜨는데 왜 못 담냐 이거지. 그죠? 5월 6일 방송화면이 그 방송화면이 거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5월 6일 날 방송화면이 어떻게 새벽에 뜬 HMM에 대해서 방송화면 올려드리고 기준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놓고 보셔야 되잖아요. 혼자 계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때 새벽령을 많이 이제 잡아드렸는데 HMM 같은 경우에도 일본 기준에서 새벽령 동그라미 다 쳐놓죠. 5월 6일 날. 장중에 5월 6일 날 이렇게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빵 하고 새벽령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럼 요거를 왜 자꾸 여러분들이 놓치시느냐라는 거예요. 요거를 굳이 놓칠 필요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고점과 재편입의 기준을 함께 가지고 가시고 싶다 하시면 일단 먼저 유튜브 보시고 유튜브 기준에서도 내가 조금 직장 다니고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당연히 함께 장중에 같이 움직이실 분들은 이제 같이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준에서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녹화 방송 보면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지금은 뭐 거래량 교육을 일부 해드렸고 뭐 추세나 이런 부분은 다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11시 10분 이후에 이제 또 교육할 때 상황 봐서 교육 기준을 잡든 또 내일도 있고 매일매일 야간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또 기준을 잡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잡으시고 자 여기까지 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701109 한번 가시죠. 701109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거래량 교육 자료를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요 자료는 한 번씩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동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거든요. 요 자료 내용은 자주자주 이제 저희가 복습이나 이런 기준 또 교육 기준에서 자주자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야간 교육에서는 뭐 새벽령을 더 기준을 잡아드리든 자 701109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다 같이 가면은 야 그러면 결국은 야 이 뭐 HMM 같은 종목도 다 내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 자신감도 생긴다 하시는 분들 701109 그리고 유튜브 방송 쪽에도 좋아요 엄지척도 좀 눌러주시고 701109 그리고 엄지척 유튜브 방송에서 엄지척 701109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뭐 HMM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방송에서 이렇게 다 올려드렸단 말이죠. 방송에서 다 그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매집에 대한 기준점 또 매집에 대한 수급 범위 기준점
그리고 이렇게 추세 강화에 대한 기준점, 이 추세 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여기서까지 차익 실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재편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래량 터지고 양보이니까 고점을 넘기겠다, 추세를 넘기겠다. 그럼 저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오버슈팅이죠. 누가 봐도 장대 양보.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 라인, 그리고 또 추세 라인 또 넘겨. 차익 실현 안 하죠. 계속 가져갑니다. 계속 차익 실현 안 해. 그러다가 저 장대 양보 큰 거, 저기서 3월 말에 차익 실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말 기준에 아래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이 기준에서 음봉이잖아요. 꼬리 달고 내려오면 당연히 음봉 아닙니까? 이 기준이. 그럼 저 꼬리 달고 내려오는 음봉에서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 그리고 꼬리 달고 돌릴 때 재편입, 그리고 나서 지금의 흐름. 그 지금의 흐름에서도 이제 조금씩 주의는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5월 6일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 잘 보세요. 37,000원, 39,300원. 그리고 이제 38,000원. 또 애술리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25,000원에 그대로 유지. 어차피 다 갈 건데 뭐 이렇게. 화백장님 같은 경우 37,220원, 233원, 10% 수익. 오늘 기준은 20% 이상 수익이 된 거죠. 그러면 37,000원 대비 7,000원 올랐으니까 20% 수준. 기쁨충만님 4만원, 동선생님 39,300원, 하늘하늘님 36,000원, 윤정선생님 37,800원. 그런데 뭐 현포 선생님 39,200원, 이 가격, 이 가격의 기준이 잘 보시면 이게 4월 말이거든요. 4월 26일. 그때 가격하고 또 틀리죠. 분명히 노계 선생님 34,100원이고 골프로 선생님 31,500원이고 동 선생님 32,000원이신데 이게 더 높아졌어요. 뭐예요? 4월 말에 차익 실현했다니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가격이에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가격. 그러면 이 3만원대 기준의 가격하고, 그죠? 3만원 전후 다 이렇잖아요. 32,000원, 3만원. 지금 44,000원 얼마나 꿈만 같아. 20% 비중 꽉꽉 채워서. 2달 내내. 지금 주력의 IT가 많이 눌려있고, 자동차가 이제 겨우 소폭 반등하고, LG화학도 뭐 90만원 살짝 넘겨놓은 상황이라 수익률에 목말라 있는데, HMM 2달 이상, 3달 뭐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20% 잡아나가는데, 이 수익 범위. 그럼 주력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런 종목은 언제나 나와요. 제2의 HMM 안 나올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나 삼성제약은 매일매일 나오고 매일매일 변동성 종목이 나오고 이런 종목 추세적으로 그냥 놔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이거 3월 22일이죠. 21,000원, 24,000원, 22,000원. 분명히 보세요. 현포 선생님 22,000원이야. 근데 여기에 현포 선생님 가격이 얼마? 37,000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차익 실현 전량했으니까. 4월 19일 이전에 3월 22일 날 이 가격이 3월 말에 35,700원 칠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한 가격이 27,900원, 35,500원, 35,700원 차익 실현하고, 응? 그렇게 되니 이게 지금 누적 수익이 얼마큼 되겠냐고. 3월 9일, 또 5월 4일. 야, 이게 이제 순서를 좀 바꿔놔야겠네, 제가. 그죠? 역순으로 잘 돼 있고, 요게 이제 수익률 계좌구나. 5월 4일 날 34,800원 추매했습니다. 믿고 했습니다. 3,000주 샀습니다. 1,000주에 10,000원꼴이면 1,000,000원이란 말이에요. 종목을 뭐 100여 개씩 깔아놓고 대박 나셨죠? 이게 아니라. 주력주가 좀 힘들더라도 수익 종목에서 이렇게 한동안 계속 수익 종목 위주에서만 기준 잡았잖아요. 또 26.64. 21.96. 이제 차익 실현한 계좌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편입하는 거니까 38% 이렇게. HMM 18%. HMM. HMM. 계속 HMM. 이게 지금 3월, 그죠? 또 2월, 1월까지 다 야상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수앱 지수라든가 ST팜 같은 경우도 와우. 방안에서 ST팜을 주력주로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 ST팜 같은 경우에 누적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뭐 어찌 보면 교육의 힘이죠. 3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44% 계좌 수익.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내가 함께 움직여서
저런 극대형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에서 지금은 이제 수익이 눌려버렸죠. 지금 주가가 눌려져 버렸지만은 그래도 저 수익을 오롯이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LG전자의 그런 상한가 수익 다 잡아내면서 결론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자동차는 전량 차익 실현 한번 단행했고, 셀트리온 삼형제 전량 차익 실현 단행하고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의 수익들을 스스로가 교육받고도 기준 잡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움직이셔서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올려드릴 겁니다. 거래량 교육자료 70109 다 눌러주셨나요? 그래서 거래량 교육자료도 올라갔죠. 또 HMM 자료도 지금 올려드릴게요. 이 자료. 다른 분들의 수익 계좌도 한번 보시고, HMM에. 이 뭐 얼마나 부러워요. 280%. 12월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시장만 받쳐주면 되는데 우리의 시황 관점이 잘못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업종에서 이제 주도 업종군을 얼로 볼 거냐의 기준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는 쪽은 사실상은 철강 기준, 포스코의 기준 그쪽인데, 이제 그쪽이 시가총액 비중 한 5% 수준이고요. 나머지 이제 화학 기준에서는 뭐 LG화학 가지고 있고, 또 금호석유가 오늘까지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 되지 않을까. 화학 업종 전체가 내일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내내. 그리고 다른 쪽의 등락률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뭐 월등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다시 또 시장 이끌 쪽은 어디? 대안은 IT뿐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실적이 IT를 넘기는 쪽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IT에 거품이 있는 IT, 지금의 바이오처럼 거품이 있는 IT라면은 문제되는데, 실적이 뭐 상당히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수익을 냈어요? 작년에는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길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량 차익 실현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전량 차익 실현해서 시젠에서 한 달 만에 또 200%. 그거 전량 차익 실현해서 다시 IT, 자동차, 화학, 그거 가지고 올 1월, 2월, 3월까지. 청계산 힐링님 같으신 경우에 10억 계좌가 4억 8천 되셨다가 1월 21일 기준으로 21억. 거기에 이제 주도주의 흐름과 또 HMM의 흐름 병행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압박님도 작년 1년 기준 동안에 9,500만 원 계좌가 3억.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싼 과금을 하고 이런 후기를 왜 올려주시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주력주가 주춤거리면 말 그대로 HMM 같은 종목 하나만 잡아놔도, 작년의 기준이면 어떤 종목이에요? HMM의 기준이 한진 칼의 기준이 될 수 있고, 3만원대 접근했던 범위에 11만원대까지 두세 차례 이상 전량 차익 실현했죠. 마지막 자락에서 제대로 못 빠져나와서 좀 고생이, 지금까지 이제 고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의 뭐 대부분의 물량 수급 부분을. 자, 지금 80분인데 엄지척 더 눌러주시고, 지금 8시 17분이에요. 어차피 2부 10시 방송 원고 좀 이제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23시 10분에 다시 2차 교육을 진행할 건데, 그 2차 교육 기준에서는 오늘 설정해드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거래량 교육이나 이 기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또 내부적인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내용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HMM도 좀 더 보강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의 기준은 방송 원고 38회차 방송 원고 기준에서의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뭐냐면 단기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 있죠. 단기 변동성 있는 종목군들의 내용. 그다음에 2부 타임에는 시황이 좀 이제 많이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이제 교육, 이 단기 공략주 교육 들어가기 전에 엄지척 한번 더 해주시고, 지금 82명인데 다시
눌러볼까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실시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좀 몇 개 더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원고 보면서 오늘의 특징주들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예, 이쪽 유튜브 쪽에 엄지척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각 채팅방에도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제 더 늘어났나 보고 한 분 더 늘어났다. 신명나게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원고표고 38회차 자 보시고요. 자, 오늘 기준에 이제 방송 원고를 좀 빠르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2부 타임 때 또 추가적으로 교육 기준 설정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5 이렇게 하나씩 보시죠. 뭐. 주요 시장의 흐름이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전일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의 흐름인 거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2부 때는 못 보겠죠. 벌써 이제 뭐 미국장 개장 임박된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장의 흐름이 지금 시간에서 이제 약보합 정도 놓여져 있고요. 유럽 쪽도 지금 좀 약세의 흐름인데 전체 추이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긍정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점들을 쭉 놓고 보시면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왜 주력주인 전기전자 업종이 못 움직일까, 이런 부분. 그 2부 시간 때 그건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전기전자 업종 이외엔 대안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을 견인한다라기보다는 한쪽에서 견인하는 쪽은 없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부분이 뭐 상당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 업종의 등락률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시가총액 비중의 설정 범위, 이 설정 범위 보시면 코스피의 경우가 시가총액 비중 이쪽에 나오죠.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시가총액 비중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색이 돼버렸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지우고 칸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을 놓고 보시면은 대형주가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형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자기 자본 상위 100위까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형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그러니까 200 종목이 중형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소형주인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그 등락률을 보시면은 일단은 중형주급에서 옐로우 치군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이 올라온 거죠. 상당히 많은 종목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한적인 종목 기준에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쪽은 일단 22% 기준에 이제 금융업종, 11.65% 금융업종, 죄송합니다. 주식 비중이 아니죠. 시가총액 비중을 봐야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이 아주 창피할 정도로 38% 비중까지 형성돼 있다가 지금은 34.66이에요. 자, 단순하게 얘기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가는데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를 띈다. 그거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조선주처럼 어마어마한 실적이 30년 만에 업황오저스가 이어지면 모를까. 철강금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3.09%
공사예요. 제가 아까 한 5%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에도 사실은 좀 못 미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별 성향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가 저평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스코의 지금의 현재 PBR이나 PER은 뭐 아주 현격한 저평가의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시장 수익률은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바닥을 회복하고 돌리고 있다. 철강은 어디든 다 들어가잖아요. 자동차, 건설, 조선, 하다못해 IT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경기가 좋아질 때는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죠. 경기가 좋아질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판 가격을 동국제약과 함께 철강에서 후판 가격을 급격히 높이면 조선주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일부 3자 대면을 해서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 또 시비를 걸죠. 야, 그런 식으로 담합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제소도 하고 국제 제소도 하고. 어찌됐건 지금 시총 비중이 높은 쪽이 일단은 화학, 가장 높은 게 이제 전기전자, 그다음 화학, 의약품이 10% 넘던 게 이제 다 쪼그라드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6.28. 그리고 이제 철강금속. 근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의약품의 펀더멘탈은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식물 경기가 살아나서 실적 개선 폭이 눈에 보여지게 될 때에는 실적주들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철강도 되고 조선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실적 개선 폭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 거는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또 자동차, 운수장비의 자동차. 운수장비는 자동차와 조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운수창고 기준에 이제 HMM. 난리가 아니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시가총액 15조짜리에 하루 거래대금 2위까지 맨날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편안하게 우리가 환급성을 바탕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요 업종군 이외의 종목군들 뭐 증권주다. 우리도 오늘 뭐 단기 성향으로 뭐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드렸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주도 업종이라는 건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 업종이 지수를 견인하는 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IT의 강세가 연출이 되어야만 시장의 흐름은 좀 더 편안하고 긍정적일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도 뭐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빨간불이 있는 종목이 좋지, 눌려서 어렵게 가는 종목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자신감만큼은 유지를 하고 가져가야 된다. 오늘 기준에 S&P 500 지수가 강보합인데 또다시 나스닥 100은 0.34 선물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 부분도 2부 시간에 업종 기준 또 시장 기준에서 잘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이제 상위 종목군들 기준에 신풍제약, 유바이오로직스, 뭐 삼성제약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대한항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이 나오면서 이제 한진칼까지의 움직임도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예를 들면 요 정도 변동성에도 이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HMM이라든가 추세가 월등히 강했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나 유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제약처럼 개별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돼서 움직임을 주는 종목, 요런 게 이제 공략하기 좋다는 거죠. 사실 뭐 셀리드라든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직. 그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 뭐 대한항공도 좋습니다만 얘처럼 이제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하지는 않죠. 그리고 뭐 추세의 범위에 뭐 포스코도 다 좋은데 지금 기준은 변동성의 매매잖아요. 하루에 뭐 최소 5에서 10% 이상 시초가 대비 움직여주는 그 변동성의 매매. 그 변동성의 매매가 이렇게 신풍제약, 유바이오로직스, 삼성제약, 셀리드, 그다음에 AB프로바이오, 히온스글로벌 뭐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변동성의 매매를 잡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결론은 6종목 정도가 되잖아요. 신풍제약, 유바이오로직스, 삼성제약, 셀리드, AB프로바이오, 히온스글로벌. 다 2천억을 넘기는 기준에서, 그러면 2천억 넘기는 기준에 6종목이 형성돼 있는데, 저거를 10분봉으로 볼게요.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10분봉으로 보시면은 잡을 수 있었겠느냐의 기준은 아까 배우신 그 교육 내용, 그러니까 녹화 방송 다시 보시면 나오는 그 교육 내용.
개장 초에 신풍제약의 기준 거래량 2천억을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돼요? 300만 주 정도의 기준이 되겠죠. 300만 주. 예를 들어서. 그 3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9시 10분까지는 얼마? 30만 주죠. 그럼 30만 주 9시 10분까지 못 넘긴단 말이에요. 20만 주야. 근데 양봉의 흐름인데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9시 반까지 기준에서 20%니까 60만 주가 터지면 되는데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을 넘겨놓고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의 조정이죠. 이게 거의. 절반의 조정에서 거래량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5MA, 20MA 나 공격적이야 하시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야 저거 갖고는 안 되지, 이 최소 20만 주 이상 터져줘야지 한다면 요 자락에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점을 넘길 때. 그럼 대략 한 7만 원 수준이 되고 10% 등락 범위가 나오고 미련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일 또 들어가면 되니까. 고점 대비 밀리면 어떻게 한다? 매직 개선을 활용해서 차익 실현한다. 끝. 내일 다시 어떤 변동이 나올 것이냐를 또 들여다보면 되죠. 어떻게? 거래량이 오늘 800만 주니까 어떻게 실려야 돼요? 대략적으로 7, 8에 56, 550만 주, 600만 주. 아까 7, 8에 막 적어드렸잖아요. 그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오늘 그러면 신풍제약은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있었던 범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었던 범위.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유바이오로직스의 기준인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 기준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이 되는데 1차적으로 요 기준 아까도 이제 같이 보셨잖아요. 거래량 수반됐느냐? 거래량은 수반됐습니다. 1100만 주 터졌기 때문에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라고 친다면, 또 1000만 주가 아닌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8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또 600만 주만 실려도, 500만 주만 실려도 2천원 넘긴단 말이죠. 그런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땐 여기서 다 따라붙을 수 있고, 요 중간 꼬리에서의 기준도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로, 그리고 요 자락.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차익 실현은 이제 당연히 단행하는 거고요. 이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못 들어갈 종목도 있어요. 뭐 삼성제약은 어떻게? 삼성제약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삼성제약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범위가 있었고, 전거래일 그리고 개장 초부터 전거래일 상한가였으니까 꼬리 제대로 없이 그냥 쭉쭉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너무 변동이 커서 따라붙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거짓말뿐이 안 되는, 자 대박 나셨죠? 우리는 바닥에 샀어요. 이런 종목은 안 돼. 예를 든다면 셀리드 같은 경우에 여기서 급격하게 치고 돌리는데 따라붙을 수 있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계속 보고 있었으면 모를까. 그리고 2,700억 정도 거래대금이라서 좋긴 합니다만 여기서 급격히 늘어나서 따라붙기가 다소, 2시 넘어서 막 따라붙는다? 그건 무리수가 있죠.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천억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 2,400억 겨우 넘기죠. 1,000원짜리 종목 거의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가 거래량이 터져서 들었다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깔끔하게 편입 기준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 들어가서 여기까지인데 뭐 등락률도 얼마 안 나오고 자칫 뭐 손절 범위도 설정될 수 있고, 요거는 제가 볼 땐 조금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온스 바이오는요, 시온스 글로벌은요. 시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보시면 10분봉입니다. 요 자락에서 시초가, 그 다음 저점 찍고 여기까지 올리고 다시 돌리는데 11시에 거래가 빵 터져줘요. 11시에 여기서. 이때 따라붙을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관심 종목이 있었으면은 뭐 기준 거래량 어느 정도 설정될 수 있으니 따라붙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6만 원, 4, 5천 원에 들어가서 7만 원이다. 거기서 밀리면 차익 실현했으면 3, 4% 정도 수익. 근데 이제 이 템포가 아닌 그 다음 템포,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릴 때, 고점 대비 저점 대비 절반의 지지를 받고 거래가 수반되고 돌릴 때, 그렇다면 이제 6만 5천 원 뭐 이런 기준에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되든 아니면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되든,
이거를 하는 이유는 10분봉이지만 또 20분봉 볼까요? 또 혹은 30분봉 볼까요? 뭐예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누가 봐도 거래대금이 터졌다. 5MA, 20MA 이상의 회전율의 거래량이 터졌다. 이럴 때만 캔들의 크기가 월등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소형주의 기준에서도 또 변동성이 큰 회전율이 높은 종목에서도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일봉이에요. 아까 그 10분봉이나 일봉이나 30분봉이나 1분봉이나 다 일주월봉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점에서만 변동성의 크기가 확대된다. HMM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에만 변동성의 확대,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들을 경험치로 쌓아가면서 이런 신풍제약의 기준에서도 결국은 저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이 터져주느냐에 따라서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거래대금 안 터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야간 23시 10분 방송에서 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좀 잡아드릴 텐데 방금 얘기한 거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앞부분 녹화방송 다시 보시면 돼요. 녹화방송 또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량 교육을 이렇게 일정 범위를 받으셔야만 또 올려드린 거래량 자료, 요 자료 부분의 교육을 자료 받고 교육을 좀 더 차분하게 무료로 받으셔야만 이 변동성 매매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의 기준은 뭐 함께 동참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화는 어찌됐건 12시, 새벽 3시까지는 전화 받을 거예요. 화요일날 개장 초부터 당연히 제2의 HMM, 또 당장의 HMM, 그리고 화요일 기준에 신풍제약, 유바이오로직스, 삼성제약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내서 수익 기준 잡아가실 분들, 그럴 분들은 야간에 지금 직원분들이 있어서 등록해 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 부분을 항상 좀 같이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11시 10분에도 또 19시 10분에도 온라인 교육 이렇게 있고 장중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 그 기준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유료는 왜 많은 분들이 유료를 가입하고 같이 갈까? 그거만 고민을 해보세요. 그거만. 이렇게 해서 직장인방 또 라이브방 함께 계신 분들이 왜 함께 갈까? 무료로 들으면 되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